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고수들만의 비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쿠션 걸어치기 시범을 보여드리고 풀이와 해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뱅크샷 중에서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원쿠션 걸어치기 모양입니다. 흔히들 구멍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쿠션을 먼저 맞춘 후에 공을 맞히고 2, 3쿠션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모양입니다. 당점은 진행 방향에 왼쪽 회전을 주시면 되고요. 속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굴리듯이 샷을 해주시는 것이 득점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목적구가 단쿠션에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모양의 원쿠션 걸어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키스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목적구를 약간 두껍게, 원뱅크 이후에 두껍게 맞도록 조준을 하셔서 노란 공이 일목적구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키스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 두껍게 맞춘다 그래서 무리하게 빠르게 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관건이고요. 자연스럽게 두께만 두껍게 조준할 수 있도록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순방향 회전을 사용했을 때는 득점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자, 오른쪽 회전을 사용한다면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후에 항상 당구대 장쿠션의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역회전을 사용하시면 이목적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당점은 11시 방향 정도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두께는 원뱅크 이후에 한 2분의 1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두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가 문제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로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역회전을 이용한 원쿠션 걸어치기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회전을 결정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예술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뱅크 이후에 공을 맞고 나서 역회전으로 쿠션에 가까이 붙어서 진행하는 원쿠션 걸어치기 시범입니다.
원뱅크 샷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각이라는 것은 원뱅크 샷을 시도했을 때 자연스럽게 속도의 변화 없이 진행하는 그런 큐볼의 각도를 말하는데요. 원뱅크 이후에 공을 맞추고 나서 2, 3 쿠션 이후 그 다음에 4 쿠션으로 진행하는 각도를 예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도의 변화 없이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게 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진행을 예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배치에서는 자연각은 장쿠션의 세 번째 포인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구와 일목적구의 배치가 이렇게 단쿠션에 수평이 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각도가 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란히 배치된 이런 상태에서 원뱅크 샷을 한 이후의 자연각은 장쿠션의 가운데 포인트라는 것을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각 형태마다 원뱅크 샷을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각도를 외우고 계셔야지만 원뱅크 샷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하는 원뱅크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뱅크 샷의 자연각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배치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해서 도착하는 위치는 빨간 공 위치, 제2목적구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배치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없는 위치에 이목적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원뱅크 샷을 한 이후에 자연각은 장쿠션의 중앙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위치보다 더 짧게 도착을 시킬 것인지 더 길게 도착을 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회전력을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 원뱅크를 하는 두께를 바꿔주던가 아니면 큐볼의 당점을 바꾸던가 또 한 가지 방법은 속도를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12시 방향의 당점을 결정하고 두께를 아주 두껍게 걸리게 그렇게 샷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큐볼이 장쿠션 중앙 쪽이 아니라 코너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시켰을 때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자, 먼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큐볼과 일목적구가 이렇게 단쿠션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이런 배치에서는 자연스러운 진행각은 장쿠션의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끄러짐 현상 때문에 큐볼이 이렇게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득점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시게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이 위치보다 조금 더 짧게 도착을 시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아주 얇게 맞추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큐볼의 역회전을 사용해서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몇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역회전을 사용한다면 큐볼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목적구까지 도착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께를 아주 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득점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장쿠션의 가운데 포인트보다 반 포인트 정도 짧게 도착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켰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자연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각도를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 3시 방향에 자연스러운 원뱅크샷을 한다면 큐볼은 당구대 중앙 쪽에 장쿠션 중앙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쪽으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텐데요. 일목적구의 두께를 두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뱅크샷의 위치를 결정을 하시고 당점을 하단으로 내리면서 6시 방향 또는 5시 방향의 당점을 사용하시면서 시도하시면 투쿠션 이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끌리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목적구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켰을 때 득점하기가 좀 어려운 쿠션에 평행으로 큐볼과 목적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쿠션 걸어치기를 한다면 항상 이렇게 짧은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역회전을 사용해서 세 번째 쿠션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하단을 사용해서 직접 끌어서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뱅크 이후에 공을 맞고 나서 굉장히 두껍게 맞춰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두 번째 쿠션에서 밀리지 않고 끌리는 현상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세 번째 쿠션을 이 위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점은 6시 방향이면 충분하고요. 자, 쿠션을 두 쿠션이나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5시 방향이나 4시 방향의 회전까지는 결정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러운 쿠션의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6시 방향으로만 두께를 결정하시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많은 분들이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나 아니면 대회전 성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원뱅크 샷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배치에서는 원뱅크 샷이 자연스럽게 자연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쿠션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뱅크를 시도한다면 자연각은 세 번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쿠션을 먼저 맞추는 원뱅크 샷을 시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뱅크 샷을 시도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배치입니다. 자,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뱅크 샷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 진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자, 예상 코스는 이렇습니다. 자, 원뱅크 샷을 한 이후에 공을 맞고 두 번째 쿠션은 단 쿠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쿠션을 맞은 이후에 다시 상단 회전을 이용을 해서 단 쿠션으로 그 이후에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점은 상단에서 1시 방향 또는 2시 방향까지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맞추는 두께는 거의 5분의 4 정도로 아주 두껍게 일목적구가 맞을 수 있도록 뱅크하는 위치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속도는 약간 빠른 속도를 이용하셔야지만 쿠션에 가까이 붙어있는 공을 맞고 나서 흔히 말하는 황홀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아주 극심한 밀어치기 현상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은 예술구성인 그런 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회전을 결정해서 역회전으로 원뱅크 샷을 성공시키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투뱅크 샷으로 시도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간격이 넓을 때는 득점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역회전을 이용하고 원뱅크 샷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조로운 진행을 할 수 있는 오른쪽 회전을 사용한다면 항상 조금 길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역회전을 사용해서 장쿠션을 따라서 큐볼이 진행하는 그런 득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점은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 어떤 방향의 당점을 결정하셔도 상관없지만 그에 따른 두께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속도는 약간 빠른 속도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많은 연습이 있어야지만 이런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역회전을 사용하지만 순방향 회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접시, 플레이트 샷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뱅크 이후에 일목적구를 마치고 단쿠션을 맞은 이후에 다시 되돌아서 장쿠션 그리고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자, 역회전을 사용하셨을 때 일목적구를 원뱅크 이후에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조금 이론적인 착오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 수구가 이렇게 레일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원뱅크 샷의 위치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하신데요.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역회전이면 반사각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그런 착오 때문에 일목적구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정확하게 일목적구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위치에서 반대 회전,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회전인 왼쪽 회전을 사용해서 9시 방향의 회전력으로 일목적구를 맞춰서 득점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에서 반대 회전을 사용해서 노란 공을 맞히고 단쿠션 그리고 장쿠션을 맞춘 이후에 빨간 공을 맞춘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목적구의 두께를 매우 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투쿠션 이후에 회전력을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목적구를 두껍게 맞춘 후에 단쿠션이 아니라 장쿠션으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역회전으로 다시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시도했습니다. 자, 회전력은 9시 방향의 회전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노란 공에 왼쪽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두께라면 수월하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형태는 누구나 보면 원쿠션 걸어치기, 앞으로 걸어치기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일목적구가 맞는 두께와 스피드 그리고 당점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원뱅크 뒤로 걸어치기, 원쿠션 뒤로 걸어치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걸어치기도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켰을 때 수구가 어디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야지만 더 짧게 만들 것인지 더 길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연각에 거의 같은 그런 위치로 서 있습니다. 자,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 혹은 11시 방향도 상관없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추는 두께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프리게임에서 마지막 마무리로 뱅크샷을 시도해야 될 때 혹은 지금과 같이 3쿠션 경기에서 이렇게 난해하게 공 배치가 놓여 있을 때 많이들 시도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자, 원뱅크샷으로 일목적구를 맞춘 후에 장쿠션으로 도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장쿠션에서 다시 장쿠션으로 진행을 시킨다면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결정한 그 회전력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더블 쿠션 이후에 리버스 회전으로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세워놨습니다. 자, 많은 시도를 해야지만 큐볼을 어디로 얼만큼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데요. 당점 높이도 상단이냐 중단이냐 하단이냐, 물론 어떤 당점을 결정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 당점의 적절한 두께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속도가 잘 맞아야지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만 생각을 하고 두께 당점만을 고민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두께 당점이 잘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속도가 맞지 않으면 득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두께와 당점을 함부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두께와 당점이 다 다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께 당점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함부로 결정을 드릴 수 없는 건 테이블 상태에 따른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께 당점을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테이블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현상들, 그런 느낌들을 경험을 하셔야지만 시도했을 때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우 쉬운 길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짧은 공간 안에서의 3쿠션입니다. 자, 1쿠션 이후에 1목적구의 뒤쪽을 맞춰서 2쿠션, 3쿠션으로 2목적구를 맞추는 매우 쉬운 경로지만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로를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점은 무회전으로 결정하시면 훨씬 각도 재기가 수월합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무리 없이 노란 공의 첫 번째 공의 뒤쪽만 맞추신다면 쉽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할 때는 당점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 당점을 잘못 선택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할 때는 수구의 위치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자, 수구가 어느 방향으로 쿠션에 대해서 어떻게 입사 각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당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구가 놓여 있다 그러면 쿠션에 대해서 진행하는 수구의 첫 번째 입사각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점이 하단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끌림 현상을 이용해서 3쿠션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구가 놓여 있을 때는 하단을 사용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보단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위치에서는 끌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원쿠션을 맞고 일목적구를 맞은 후에 다시 전진을 해야지만 투쿠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여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당점이 하단이 아니라 상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일목적구를 맞고 수구가 잠시 멈춰 있는 동안에 스피드는 줄어들면서 오로지 순수한 전진 회전력만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놓여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고 수구가 쿠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도로 입사각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당점은 하단이 될 수도 있고 상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 하단으로 결정을 하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원쿠션을 맞고 일목적구 맞은 후에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 몸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 이런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느슨하게 두께는 잘 맞기는 했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일목적구가 수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쿠션을 맞고 뒤쪽으로 나가려 하는 이런 회전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부득이하게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한다면 반드시 상단 당점이 결정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할 때 상단 당점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점은 11시 방향 정도 결정을 하시고 원쿠션 걸어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란 공의 일목적구를 맞히고 나면 두 번째 쿠션이 이 정도의 형성이 되고 다시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세 번째 쿠션 그리고 빨간 공을 맞추는 그런 고난이도의 원쿠션 걸어치기입니다. 원쿠션 앞으로 걸어치기를 시도할 텐데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고
이목적구도 공간이 매우 좁게 쿠션 코너 쪽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목적구가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랬을 때는 더욱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긴 쿠션을 따라가면서 1쿠션 공 맞고 2쿠션 나오다가 다시 상단 회전으로 전진을 시켜서 3쿠션을 형성한 후에 이목적구를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점은 12시 방향 정도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투쿠션, 장쿠션에서 일어나는 투바운딩의 이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뱅크를 하고 일목적구를 맞추는 두께를 매우 두껍게, 최대한 두껍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빠른 스피드가 있어야지만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원쿠션 걸어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뱅크 이후에 공을 맞고 나서 하단 당점으로 심하게 끌어서 3쿠션을 형성한 이후에 이목적구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험하게 샷을 해야지만 끌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런 원쿠션 앞으로 걸어치기 끌어서 시도할 때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쿠션 맞고 나서 공에서 끌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샷보다는 쿠션 자체에서 끌어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빠른 샷을 해주시면 쉽게 끌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쿠션을 맞고 이후에 공을 맞춰서 끌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샷보다는 원쿠션에 바로 끌어치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당점을 정확하게 결정하시고 부드러운 샷을 하신다면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끌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점은 6시 방향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회전을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쿠션을 맞고 공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회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으로 순조롭게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쿠션 앞으로 걸어치기를 시도하기가 매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목적구의 위치가 코너에 가깝게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한 쿠션을 더 만들어낸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도착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조금 더 쉽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쿠션
공을 맞히고 2쿠션, 3쿠션으로 시도하시는 것보단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1쿠션 공을 맞고 나서 2, 3, 4, 5, 6쿠션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당점은 중단 또는 중하단 3시나 4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4시 방향이 지금 각도상으로는 조금 더 쉽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회전을 시킬 수 있는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힘보다는 훨씬 더 수구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큐를 길게 뻗어서 험하고 빠르게 샷을 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샷을 하는 것이 수구의 진행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전을 사용을 해서 3쿠션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쿠션 걸어친 후에 대회전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구의 위치가 코너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대회전은 많이 돌다 보면 대부분 코너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반대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회전을 사용해서 1쿠션 공을 맞춘 이후에 2쿠션 그리고 여기에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시도를 해서 3쿠션을 아래쪽에 장 쿠션에 형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전을 11시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시도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시도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팔로우 샷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께는 무리하게 얇게 걸으려고 안 하셔도 충분히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배치에서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할 때는 매우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자, 하지만 회전력이 충분히 살아있다면 두껍게 일목적구를 맞춰도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력을 많이 결정하고 그리고 수구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준다면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이 이목적구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맞춰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시 방향의 최대 회전력으로 일목적구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최대한 두께를 다 사용해서 시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구의 속도는 느려졌고요. 회전력이 풍성해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이 이목적구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빠르게 얇게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회전력을 많이 결정하고 두껍게 결정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구나 시도하는 원쿠션 앞으로 걸어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얇게 시도하면서 다음 모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목적구를 두껍게 결정해서 대회전으로 다시 이쪽 근처에 포지션이 되도록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두껍게 맞추기 때문에 수구는 짧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위해서는 약간의 당점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11시 또는 11시 반 방향의 당점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쿠션에서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세워서 올라오는 모양이 관찰될 것입니다.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모양은 반드시 다음 배치를 생각해서 일목적구를 진행시킨다면 조금 더 다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누구나 이런 배치에 공을 받게 되면 원쿠션 앞으로 걸어치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배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맞추는 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시 방향으로 평범하게 두께를 결정하신다면 키스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먼저 키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운 좋게 키스를 메고도 득점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쿠션을 맞춘 이후에 일목적구의 두께를 매우 두껍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껍게 맞으면서 3시 방향의 당점이라 그러면 옆으로 많이 퍼지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길어져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진 회전력을 사용해서 약간의 라운드를 만들면서 수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당점은 상단에 1시 반 방향, 조금 더 회전을 많이 결정하신다면 2시 방향까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두께를 두껍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우 두껍게 결정을 하면서 더블 쿠션으로 일적구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시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두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배치는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목적구의 위치가 코너 부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쪽이나 이쪽 근처에 도착시킨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반드시 연습은 해야 되는 그런 경로기는 합니다. 자, 다른 길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원쿠션 걸어치기를 한 이후에 수구를 이쪽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2쿠션 그리고 더블 쿠션으로 다시 3쿠션을 형성시킨 다음에 재회전을 다시 발생시켜서 4쿠션, 5쿠션 그리고 이목적구로 진행하는 그런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전진한다 그래서 상단 회전이 들어가면 2쿠션에서 장쿠션 이쪽 방향이 아니라 단쿠션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당점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신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빠른 속도를 준비하셔야만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뱅크 샷에서 중요한 것은 원뱅크를 하는 위치도 중요하고 당점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맞지 않는다면 같은 지점을 겨냥을 하더라도 수구의 진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뱅크하는 위치 똑같고요. 당점도 똑같고, 자, 이 속도만 바꿔서 큐볼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뱅크가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속도를 알아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 속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큐볼과 일목적구의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자, 아까보다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적구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원뱅크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당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이목적구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같은 위치에 원뱅크를 시키더라도 속도에 따라서 큐볼의 진행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 속도감에 대해서 익히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이목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원뱅크 샷을 시도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샷을 했을 때는 원쿠션 공을 맞고 나서 투쿠션,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쿠션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상단에 빠른 속도로 큐볼을 진행시킨다면 투쿠션 이후에 다시 한번 쿠션을 맞으면서 이목적구를 맞추는 그런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쿠션에서 큐볼이 3번 이상 맞았을 때 성공이냐 아니냐를 많이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술이 들어가서 쿠션을 맞는 모습이 보인다면 분명히 이것은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고급 기술입니다.